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의 웨이브 폼에 반응하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완성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자, 피트로 놓고 다시 보면 오디오의 그 크고 작은 부분, 오디오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웨이브 폼, 여기에 맞춰서 오브젝트가 크기가 반응을 하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텍스트의 소스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템포에 맞춰서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글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 마지막에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색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션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를 오디오에 어떻게 반응을 시킬 건지,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텍스트의 소스 텍스트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화면 전환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요 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자, 풀다운 메뉴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오디오라고 저는 지울게요. 자, 1280720의 스퀘어 픽셀의 29.97, 듀레이션은 한 10초 정도로 넉넉히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지션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일 노래를 갖고 와야 되겠죠. 저는 이제 기존에 준비한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찾아서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노래를 선택해서 갖고 와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사운드 파일을 이제 갖고 와 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존에 제가 원하는 구간으로 잘라놨던 이 사운드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사운드에 반응하게끔 오브젝트를 이 오디오의 웨이브 폼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익스프레션을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익스프레션은 반드시 이 스탑와치가 달려있는 속성끼리 지지고 볶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웨이브 폼은 지금 이 스탑와치가 달려있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웨이브 폼을 먼저 키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얼마만큼 키프레임으로 변환을 할 건지 구간을 단축키 B와 N을 통해서 잡아준 다음에 사운드를 선택해 주시고, 풀다운 메뉴에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에서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웨이브 폼이 이제 이 키프레임으로 변환돼서 별개의 레이어로 나오게 되고요. 이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레이어를 펼쳐보시면 이펙트에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보스 채널 해서 각각 그 소리 나오는 부분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가 쓸 곳은 이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입니다. 자, 일단은 텍스트를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지정해 주시고요. 글자는 흰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가 이제 크기의 크고 작음이 이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웨이브 폼에서 이제 변환된 보스 채널의 요 값에 영향을 받아서 스케일이 동작을 해야 하므로 익스프레션을 걸어줄 텐데요. 익스프레션은 지금같이 뭔가 제어를 당하는 그런 익스프레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스 채널의 이 슬라이더 값이 스케일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 모션 그래픽이라는 글자의 스케일은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 값에 제어를 당해야 하고요. 자, 여기 익스프레션에서 제어를 당하는 애가 제어를 하는 애한테 걸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제어를 하는, 혹은 지금처럼 제어를 당하는 익스프레션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이제 제어를 당하는 애가
제어를 하는 애한테 익스프레션을 걸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속성이 제어를 당할 거냐면 이 모션 그래픽이라는 글자에 S를 눌러서 나오는 스케일 속성이 제어를 당해야 되겠죠.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가 모션 그래픽의 스케일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는 이 노래의 웨이브 폼이 변환돼서 나온 거죠. 자, 제어를 당하는 애가 제어를 하는 애한테 걸어줘야 되므로 모션 그래픽의 스케일에 스탑와치를 R2 누르면서 클릭해서 얘한테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시켜주고요. 제어를 하는 이 꼬랑지, 픽, 휩, 요 아이템을 쭉 클릭해서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에다가 걸어주면 이 모션 그래픽의 스케일은 앞으로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에 제어를 받게 됩니다. 대충 알지는 못해도 느낌으로 오죠? 이 컴프의 레이어의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가 지금 이 스케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숫자 패드, 그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루키 있는 숫자 패드 있죠? 거기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얘가 적용이 되고요. 한 2초까지만 한번 프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텍스트의 밑에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가운데 방향으로 이제 커지게 하고 싶으면 이 중심축을 가운데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툴바에 이 펜 비하인드 툴이나 혹은 단축키 Y를 통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 가운데로 이동시킬 때 저처럼 이렇게 딱 정가운데로 스냅 걸리면서 이동하게끔 하고 싶으면 이거를 클릭 드래그 하면서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구석탱이나 혹은 이 중심 가운데에 스냅이 걸리면서 중심축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서 커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익스프레션을 적용하기 전에 썼던 그 글자의 크기보다 이 글자가 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내가 보기 편한, 내가 꾸미고자 했던 그 크기대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모션 그래픽의 스케일은 이제 오디오 엄플리튜드의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에게 제어를 당하고 있어서 인디케이터를 아무데나 딱 갖다 놓으시면 보스 채널의 값이 7이면 얘도 7, 보스 채널의 값이 16.20이면 얘도 16.2, 그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이 작아지게 된 경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 텍스트 혹은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제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키워주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타임라인의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U에서 널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이 이제 익스프레션이 아닌 페어런트의 기능으로 이 모션 그래픽이라는 글자의 스케일이 얘한테 페어런트 돼서 커질 수 있도록 익스프레션의 픽 휩이 아니라 페어런트의 픽 휩을 널에다가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널의 S를 눌러주시면 이 텍스트의 스케일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크기대로 이 텍스트의 스케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그리고 제 노래의 템포가, 다음 템포가 여기니까 여기에는 뭐 다음 글자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편집하는 여자라고 써볼게요. 하는 여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부분에는 또 다른 글자가 나오고, 템포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죠. 그래서 상당히 작업할 때 지금처럼 웨이브 폭의 이 높낮이가 크면 웨이브 폼만 보고도 대충 이제 그 감을 자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작업하기가 편하죠.
근데 약간 노멀한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긁어가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인디케이터를 드래그 한다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컴포지션 안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단축키 숫자 0을 눌러서 나오는 램 프리뷰 방식으로 그 사운드를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숫자 패드에 될 키 있죠? 점 키 요거를 누르면 이미지는 렌더링 되지 않고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소리를 긁어가면서 듣고 싶으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긁어가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 좀 틀린 것 같아서 여기 좀 다시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템포 작업은 끝냈죠. 자,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솔리드를 깔아서 배경을 만들어 줄 건데요. 솔리드 일단은 검정 색깔, 그 색깔을 쓰실 때 웬만하면 검정색이라고 해도 완전 이 구석탱이의 새까만 검정보다는 어두운 회색을 쓰는 게 조금 화면이랑은 조금 어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새까만 검정은 오히려 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빨강을 쓰면 너무 튀다고 느끼는 것처럼 검정색도 생검정을 쓰면은 좀 튀다고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적절히 좀 어두운 회색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화면이랑 조금 더 조화되는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자 부분에서는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지금 요 글자는 이제 회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텍스트에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이 솔리드 색을 따오면 이대로 딱 바뀌니까 좀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딱 절단을 내고 싶으시면 풀다운 메뉴의 에딧의 스플릿 레이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D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솔리드의 색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쉬프트 Y를 눌러서 색을 수정을 해주시면 그 수정이 적용이 됩니다. 솔리드 생성하는 건 단축키가 컨트롤 Y인데 솔리드의 색을 수정하는 건 컨트롤 쉬프트 Y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맞게끔 그 텍스트의 색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솔리드의 색도 수정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그냥 빳빳하게 커지는, 약간 좀 잔상 없이 커지는 게 싫으시면 완성 영상에 썼던 것처럼 제가 모션 블러를 체크를 해주시면 잔상이 또 표기가 돼서 그 잔상이 생기니까 조금 더 다이애나믹하고 무브먼트한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모션 블러 체크해 주셔도 좋은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널에다가 이 페어런트 걸었던 이 널 3번 있죠? 여기다가 이제 로테이션을 주어서 텍스트를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완성 영상처럼 하고 싶으면 조금 빠르게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1초 이런 것보다는 한 10프레임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요 정도에 갖다 놓고 로테이션 0도에서 스탑워치, 그리고 대충 요 정도에서 한 180도 돌려줄게요. 그러면은 글자도 이 지금 페어런트 되어 있어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는 따로 R을 눌러서 180도로 돌려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되면서 이렇게 다음 글자로 바뀌게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친구도 로테이션 처음에 여기까지 180도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막 회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컨트롤 CV 해서 이 값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고, 여기 뒤돌아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60도 한 바퀴 돌린 거죠. 이렇게 돌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저는 과감하게 한 바퀴를 돌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으니까 얘는 다시 정 위치 시켜줄게요. 마찬가지로 한 바퀴 유지된 거 키프레임 컨트롤 C, V 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얘는 다시 원래 각도로 돌려주시면, 자, 여기까지 모션 블러 체크해서 한번 프리뷰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죠. 자, 근데 조금 이상하게 좀 빳빳하게 회전되니까, 자, 이 도착 성격을 띠는 키프레임, 얘는 출발, 도착, 유지, 도착, 유지, 도착이죠. 자, 도착 성격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키프레임 위에 마우스 클릭, 키프레임 맨 밑에 어시스턴트, 거기에 easy is 혹은 easy is in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easy is in 할게요. easy is in 선택해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이 그래프가 완만하니까 격하게 만들어 줍니다. 핸들을 쭉 당기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프리뷰를 다시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속도도 좀 느릿느릿한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키프레임 간격을 좁혀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회전하고 이런 게 문제고, 간격 좁히는 거는 그닥 뭐 지금 몇 개 없으니까 할만하죠? 자, 다시 한번 프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회전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텍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이제 그 소스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놓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모션 블러는 꺼서, 좀 잔상 때문에 어지러우니까 꺼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 모션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였다가 그래픽 나오는 건데, 소스 텍스트를 이용한 거라서 그냥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자, 모션 그래픽에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텍스트의 소스 텍스트,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데, 적당량 비트, 여기까지 저는 두 글자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모션 그래픽이라는 단어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션만 써주고 소스 텍스트를 눌러서 이 두 글자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프레임에 그래픽이라는 단어를 써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프리뷰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글자였다가 세 글자로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게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저장되는 게 소스 텍스트예요. 여기를 이제 촘촘하게 하면 그만큼 촘촘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편집이란 글자가 나왔다가 하는이었다가 여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편집 된 상태에서 텍스트의 소스 텍스트의 스타바치, 그리고 여기는 하는, 이거는 솔직히 막 할 때마다 쓰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노가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쓰고 한번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하고 좀 짧네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제 다채로운 그 느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디테일은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 스킬적인 부분은 지금처럼 제일 중요한 건 오디오의 웨이브 폼을 그 익스프레션을 걸기 위해서 반드시 오디오 엄플리튜드라는 레이어를 변환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글자의 스케일이 작아지기 때문에 널을 만들어서 그 널에다가 페어런트 시켜서 그 널로 스케일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글자의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쓴 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색깔 하나 변하는 것도 쉬워요. 여기다가 해볼게요. 아니다,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처음에 검정색이었는데 혼자만 빨간색으로 만들어주고, 이 색깔 코드는 컨트롤 C 복사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탑워치 눌러서 소스 텍스트 만들어주고, 다음 템포에서 얘를 그 색깔 코드로 해주고, 편은 원래 검은색이었던 요 색으로 해주고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저장이 돼요. 소스 텍스트는 이 캐릭터 패널에서 제어를 한 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자간도 저장돼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고,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얘를 하루 먼저 빨간색, 집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짧게 한 것만 한번, 너무 짧지만 프리뷰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의 색이 바뀌는, 이렇게 하나씩 전진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노가다 아닌 디테일 작업에 들어가면 그 완성 영상처럼 만들어지겠죠. 자, 저는 요 정도 쓰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디오를 웨이브폼의 그 속성을 오디오 엄플리튜드로 변환하고, 그리고 변환한 오브젝트의 크기를 널을 이용해서, 페어런트를 이용해서 크기를 제어하고, 그리고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의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조금 더 템포 느낌이 나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